자, 하나씩 보자, 우리. 1번. 자, 1번은 어때요, 1번? 1번. 우리 사회문화에서 그래서 항상 1번으로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거? 알아야죠. 1번 문장상. 항상 이거였잖아. 자연현상과 그 나머지 기타 사회현상의 비교. 항상 이거였죠. 1번은 그래, 항상. 그래서 그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 그치? 자, 우리 자연현상은 어떤 거였니? 예컨대 어떤 거? 물은 100도가 되면 끓는다. 그죠? 물은 100도 되면 끓어요. 자, 근데 이제 100도라는 원인, 끓는다라는 결과 1대1 대응. 그치? 요런 관계를 뭐라 불러? 인과관계. 그치? 인과관계가 뭐하다? 확실하다 그러죠? 조건 하나에 결과 하나가 딱 붙어 들어가니까. 그치?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드시 그러하다. 필연성. 그죠? 확실하다. 확실성.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슨 표현이 가능할까? 예외가 없죠, 지금. 그치? 물론 억지로 찾으라면 나올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예외가 없으니까 보편성. 보편성이 매우 크다. 개인인지 예외가 없다는 예외. 예외가 없는 보편성.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이제 가치 판단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사실. 그래, 그렇게 그냥 존재하는 거지. 그죠? 가치 판단을 못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는 가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가치절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뭘 가치죠?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겠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야? 자연현상. 그래서 예외가 없는 것들. 그럼 반면에 사회현상은 어때요? 예컨대 어떤 거? 우리가 이제 뭐 EBS를 충실하게 들으면은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거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이 성적이라는 결과물이 꼭 이거에 달린 건 아니잖아. 이것도 왜냐면 주겠으나. 그치? 다른 요소 여러 있겠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관련성은 있는 거죠. 관련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는 있더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100% 확실한 건 아닌 거고 되게 보니까 그러하더라. 그래서 무슨 표현 쓴다? 개연성. 그래서 대체로 그러하다. 말 바꾸면은 그러할 확률이 높더라. 그치? 근데 대체로 그러하니까 보편성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뭐가 많을 뿐이야. 예외가 많을 뿐이지. 이거 죽어라 들어도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거거든. 그치? 예외가 많으니까 다른 말로 특수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보편성이 얘는 있고 얘는 없다가 아니야. 얘는 큰 거고 좀 약한 거고 그만큼 이게 있는 거고. 그죠?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 판단도 되겠으나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가치 판단. 그치? 가치 판단.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 경우에 대해서 뭐 가치 판단을 뭐 할 수는 없겠으나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인간의 뭐 대항이 다 사회 현상인 거니까. 그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가능하니까 뭐 가치 함축적이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의 영역도 있으나 가치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더라.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 함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확률이 높다. 개연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 사회현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또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당위의 뜻은 뭐냐니?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거. 자연현상은 규범이 없잖아. 뭐 해야 한다. 물은 끓어야 되는 게 아니죠. 끓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치 판단의 영역이 존재하더라. 여기서는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당위. 여기 근데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은 기억을 봐 뭐라고 써있니? 뭐 해안가와 산 꼭대기에 각각 정밀한 시계를 놓고 시간의 흐름을 뭐 했대?
측정했대요. 누가? 우리가. 사람이 한 거네. 그 무슨 현상? 사회현상. 그치? 되겠지? 자, 니은을 볼까? 그 결과 고도가 낮아 니은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여기까지는 뭐니?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느리게 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여기까지는 뭐 니은은 뭐니? 자연현상. 이해되지? 근데 그 다음 거 봐봐. 느리게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만 여기 확인까지 밑줄에 쳐 있다면 뭐가 돼요? 사회현상인 거지. 확인은 누가 하니까? 우리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밑줄의 범위가 어디까지는 잘 봐야 돼. 사람이 개입을 한 것까지인 건지 사람이 개입하기 전까지인지. 그렇죠? 니은을 보니까 개입은 안 했잖아. 그 다음은 개입을 한 거겠지만. 그렇죠? 자연현상. 마지막. 뭐 SF 영화의 단골 소재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 그 현상 자체는 있는 건데 활용은 누가 하니?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거 사회현상. 그치? 그죠? 그럼 기억은 사회현상, 니은은 자연, 디귿은 다시 사회현상. 뭐 이런 거지 지금 1번을 보니까. 자,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이제 보기를 볼 때는 뭐 기억은 니은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기억 대신에 뭐 생각하면 돼? 사회현상은. 니은 대신에 자연현상은. 무슨 말이니? 구체적인 사례를 집어넣지 말라는 소리야. 왜냐면 구체적 사례를 집어넣으면 이건 좀 아닌데요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사회현상은 자연에 비해서 또는 자연은 사회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항상. 1번. 자, 그냥 기억 대신에 뭐로 바꾸면 돼요? 사회. 그죠? 사회현상은 니은은 뭐니? 자연현상에 비해서 당위 법칙을 따른다. 그죠?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현상이 다 규범은 아니야. 근데 사회현상에서는 저런 규범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1번은 맞는 거지. 답 1번이네요. 간단하지? 그럼 나머지 니은, 자연은, 디귿, 사회현상과 다르게 확률의 원리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현상. 그치? 틀렸고요. 3번 디귿은 그 디귿이 뭔데? 사회현상은 기억, 니은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기억, 니은이 서로 다른 건데 묶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 그죠? 기억, 니은은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치 함축절이다.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거. 가치 판단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개입을 한 거니까. 우리가 한 거니까. 자, 다음 4번. 기억은 보편성이. 기억은 사회현상 보편성이. 니은, 디귿은 보편성과 특수가 함께 나타난다. 자, 보편하고 특수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그지? 사회현상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 다음에 5번. 기억, 디귿은 니은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니은 있죠. 기억, 디귿이 그런 게 아니라 니은이 기억, 디귿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여기 인과관계가 약하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라 표현하는 거야. 둘이 관계는 있다. 근데 그게 1대1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과관계가 전혀 없던 뜻은 아니야. 이 뜻은 어떤 거? 그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더라. 관련성은 있으나. 그치?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물가와 실업을 조사했더니 여기가 물가, 그러니까 실업 했더니 뭐 대략 뭐 점의 분포를 보니까 뭐 예외일 수 있으나 뭐 이렇게 나타난다야. 그러니까 보니까 대략적으로 반비례는 맞구나.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약간 튀는 게 존재하겠지. 근데 그 예외는 좀 빼고 대개 보니까 이런 대체로 그러하더라. 근데 예외는 좀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물가와 실업 보면 반비례는 맞아 일반적으로. 근데 그 어떤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지금 물가가 막 오르니? 안 올라요 절대로. 안 팔리니까. 그치? 그럼 실업자가 줄어. 원래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요. 그죠? 지금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닌데 물가가 지금 뭐 안정돼야 지금. 그죠? 그럼 실업은 뭐해? 올라가요. 지금 실업은 오르고 있지. 물가는 좀 안정적인데. 자, 그럼 이제 정부의 대책이 단순하게 물가가 떨어졌구나. 물가를 올리면 되겠구나. 그럼 실업은 떨어질 테니.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큰일 나는 거죠. 즉 원인 자체가 이런 좀 전염병에 대한 거니까. 이건 지금 뭐 이게 둘 간의 관계를 얘 올린다고 얘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만약 물가까지 올려봐. 다 뒤지는 거죠 그냥. 가뜩이나 지금 일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건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은 건데 지금. 그치?
특히 뭐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이제 앞으로 아마 비행기표가 많이 오를 거래요. 이유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도 완벽한 치료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거리두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이코노미석처럼 막 채워서 이렇게 사람 태워서 가는 경우는 없겠죠. 띄엄띄엄 가겠지. 그럼 표값이 좀 비싸지겠죠. 다시 옛날처럼. 저가 항공은 좀 힘들겠지. 옛날에 좀 비쌌거든. 그래서 옛날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돈 되게 많구나 그랬었어요. 얼마 전과는 다르게. 자, 아무튼 사회현상은 예외가 많더라. 답은 1번 간단하죠. 자, 틀리면 안 돼. 자, 2번은 문제를 보니까 2번부터는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1번은 확실하게 항상 정해져 있거든, 저걸로. 여기까지는. 근데 2번부터 좀 달라지는데 2번을 보니까 문제가 뭐니?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네, 지금. 그치? 자, 우리 이제 앞에서 하긴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우리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몇 가지? 몇 가지 있더라? 두 가지 있더라, 두 가지. 마치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거야? 그렇지, 사회 실제로. 아주 좋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더라? 실제로의 뜻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잖아. 그냥 이름만 있더라. 이름만 있는 거. 이름 붙인 거. 사회는 이름에 불과하다. 명, 목, 문이라고 그러죠. 그냥 딱 이름만 붙인 거. 그치? 그럼 실제로의 의미는 이런 거지. 개인의 합. 사회를 봤을 때 사회가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더라. 그죠? 이 사회는 뭔가 우리에게 구속성이 있고 강제력이 있더라. 그래서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 그치? 그래서 이 사회 구조 또는 제도가 어떤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치? 마치,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개인은 뭐니? 이 사회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 그죠? 사회는 그 세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 단순히 세포를 합친다고 생명체가 되진 않잖아. 뭔가가 더 필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개인은 세포.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니? 사회 제도겠죠. 사회 구조가 잘 돌아갈 때 개인도 잘 돌아갈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뭐로 봐?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보니 실제로.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죠? 그치? 그리고 이 사회 구조도 큰 구조가 있고 작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들이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더라요. 그 기능이 잘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개인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 사회는 원활히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거의 뭐랑 흡사하니 이건 지금 100%는 아닌데 우리 이제 기능론 갈등을 상상 배웠잖아. 그 중에서 기능론하고 되게 흡사한 측면이 요거예요. 요거. 그치? 명문론은 이거지. 개인의 합, 사회, 같다. 사회는 그냥 단순한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그렇죠? 사회는 어떠한 구속성이나 강제력도 없다야. 그럼 사회는 왜 만들어졌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럼 사회는 뭐니? 수단이야, 수단. 수단. 이 개인, 우리들의 권리,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회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써먹는 거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그냥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아무런 힘도 없더라.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제 이런 측면을 가진 게 우리 사회계약설 이런 입장이고요. 사회는 그냥 개인들이 계약을 맺은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굳이 따지면 어떤 미시적 관점. 그죠? 즉 상징적 상호작용은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치? 개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사회가 결정되는 거. 이걸로 치면 이제 예를 들어 개개인들의 국민성, 개개인들의 도덕성이 높으면 그 사회는 잘 돌아간다. 그치? 여기서는 그거가 좀 부족하다지. 그 훌륭한 개인들이 모여있어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사회 구조에 따라서.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측면을 보면은 물론 이제 개인들이 스스로 노력한 부분도 있겠으나 사회 제도나 구조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꾸 권장한다든가
그래 이제 웬만하면 권장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도 좀 제재를 좀 가하죠. 뭐 처벌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런 어떤 사회 제도 또는 구조의 힘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렇지? 뭐 지구 온난화가 있대요. 그걸 해결할 때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들이 잘하면 되지. 그렇죠? 또는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잘하면 돼. 근데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다 보니까 뭐를 해? 각종 국제 협약을 자꾸 내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강제성을 부여해서 따라오게 만들려고. 다 이런 측면. 문제는 쉬워요. 자, 본인을 보니까 모든 사회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며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에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관념과 감정이 있다. 그것들은 심리학적 성격을 갖는데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종교, 정치적 세계관, 언어 등의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이 감정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되면 개인은 그것들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요구받는다. 지금 느낌을 보니까 여기죠? 그치?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존중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죠. 그 구조 속으로. 실제로는. 자, 그럼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요런 거지. 그죠? 우리는 뭐에 불과하니까? 세포에 불과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론이 이제 극단적으로 작용되면 뭐로 이어져요? 잘못하면 전체주의. 그치? 또는 집단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용될 측면도 있는 거지. 그치? 너 하나 잘 되자고 다른 사람 피해 볼 수 없다. 너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된다. 너의 희생은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전체주의, 집단주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니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그쵸, 실제로 존재한다. 독자적으로 뭔가 더 있다. 합 이외에도. 니은도 맞네요. 답 나왔지. 디귿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단순한 훌륭한 개인들이 있어서 그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랬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사태를 안 겪었겠죠. 훨씬 우리가 잘 사는 나라잖아. 돈도 많고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니? 근데 지금 확진자가 얼마예요? 70만. 미쳤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사망자는 이제 4만을 앞두고 있고. 얘네 인구가 한 4억 정도 돼요. 4억 정도. 3억 5천 4억 정도. 그럼 우리랑 비교해봐. 우리가 한 6천만. 7배. 7배라고 치자, 그냥 7배. 그럼 우리로 치면 7만 명이 걸린 거죠, 지금. 7배는 10만 명, 우리로 치면 10만 명. 그치? 그럼 사망자는 7배니까 6천 명? 이래 나왔어야 돼, 지금. 우리로 치면은. 만약에 이제 개인의 이게 맞다면은. 그치? 미국과 우리 수준이 똑같다고 쳤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 총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사망자는 이제 몇 명이죠? 200명 되나? 200, 300? 그 왔다 갔다 하나? 아무튼 훨씬 적지. 그죠? 뭔가 국가의 영향이 있다는 거지. 이제 총선도 잘했고요. 다음은 결과가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물론 내가 2번을 찍진 않았는데, 난 2번을 찍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빨간색, 이게 헷갈리네. 옛날에 파란색이었는데. 한나라당 파란색. 그 전에 신한국당 파란색, 새누리당 빨간색. 이때부터는 빨간, 이때부터 빨간 썼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얘네 찍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근데까지 뭐 내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근데 이렇게 질 줄은 몰랐네. 너 봤니? 그 대표 하는 거? 표 막 하는 거 봤어요? 그죠? 너희 엄마 아빠도 다 봤을 텐데. 그지 않니? 보면서 뭐라고 안 하시니? 응? 둘 중 하나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데 나는 좀 좋아했어. 잘 됐다. 근데 너무 이제 그래도 이제 대구 쪽, 경북, 그러니까 영남권은 여전히 그래도 범접하기 힘들겠구나. 그쪽은 어쩔 수 없겠구나.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아닌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졌거든. 표로 보면은. 물론 이제 1등만 당선되는 거니까 다 먹긴 했는데 이렇게 졌죠.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좀 걱정되는 게 호남, 전라도에서는 후보도 못 냈지. 얘네들은 내봤자 될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몰표가 나오는데 좀 걱정인데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나아지려나? 옛날도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대구에서는 개, 멍멍이 개를 후보로 내놔도 당선된다고. 영남권에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이. 그럼 반대로 전라도에서는 똑같은 개를 내놔도 당선된다. 그 정도로. 이번에 충격했던 그거죠. 강남 탈북민 알아? 그러니까 탈북자죠. 북한 정치인. 근데 탈북을 했죠. 얘가 당선됐잖아. 강남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은. 강남이야 강남. 다른데 소도시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이잖아. 제일 부자 동네. 여기서는 북한 출신, 북한 정치인을 뽑아줬단 말이야.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당선되면서부터 온갖 패러디가 막 올라오죠. 내 친구들도 막 그러더라고. 막 김정은이 와서 당선되겠다고. 김정은이 이제 탈북해서 강남에 출마하면 당선될 거라고. 분명히. 미래통합당으로 나오면. 좀 심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 보면은 분명히 이건 아니야. 그죠? 이임이 있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뽑아주겠지. 뭐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답은 1번. 리을은 틀렸죠?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명목문. 그죠? 됐지? 자, 3번. 3번 문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나오는 건데, 항상 나와요. 이제, 뭐, 사회화, 뭐, 지위, 역할, 그럼 역할 갈등까지. 항상 이런 주제가 나오죠. 그치? 자, 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면 되겠죠? 일단은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기. 2차적 사회화기관, 공식적 사회화기관, 뭔 뜻이니? 우리가 사회화기관을 1차적 사회화기관, 그리고 2차적 사회화기관, 요렇게 하나 나누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나눠요? 어찌 나눠? 공식적 사회화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이리 나누지? 그죠? 그러면 1차적 사회화기관의 의미는 뭘 배우는 것?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야, 내용. 사회화의 내용이 뭐냐, 내용. 내용을 가지고 뭘 배워? 기초적인 거. 아주 센 기초. 그죠? 이쪽은 뭘 배워요? 지식적인 거. 뭐 전문적인 거. 또 이런 측면이지. 그럼 요거는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 사회기관 뭘로 나누는 거니? 목적. 이 사회기관의 목적이 뭐냐? 만약 목적이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다, 공식적. 그죠?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다. 비공식적. 그치? 근데 여기는 뭐니? 학교. 즉, 교육기관. 뭔가 배우는 곳. 뭐 직업훈련소, 학교, 학원, 뭐 이런 거. 무슨 연수원. 왜 가니? 배우러. 학교 왜 가요? 배우러. 학원에 왜 와? 배우러. 직업훈련소 왜 가? 직업 배우러. 그치?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기관 어떤 거? 나머지들. 교육기관 빼고 나머지. 그치? 회사. 또는 가족. 그치? 또래 집단. 다 이거죠? 또래 집단이 목적이 배움은 아니잖아. 가족이 있는 목적이 배우려고 있는 거니? 아니죠? 그치? 배우는 것도 있는 거지, 다만. 그치? 또래 집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배울 거는 필요할 거야. 근데 그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 회사에 배우러 가진 않죠. 그럼 잘리죠. 그치? 회사에 배우러 가는 거. 학교는 배우러 가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 자, 이걸 알아두면 돼, 일단은. 자, 그러면 기억이 나온 광고회사. 자, 광고회사는 1차예요, 2차예요? 회사니까. 회사에서 기초를 하진 않잖아. 이거는 인격적인 거 있잖아. 뭐 기저귀, 막 이런 거 갈아입고 입는 거. 또는 밥 먹는 법, 뭐 인사하는 법.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광고회사는 이거죠. 지식을 배우고 전문적인 거 하니까. 그치? 그럼 광고회사가 배우러 가니? 그건 아니죠. 돈 벌러 가는 거죠, 사실은. 회사니까. 다만, 그걸 위해서 뭐 배운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배우는 건 두 번째 목적인 거고 진짜 목적은 뭐 이렇게 돈 벌러 간다.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돈 벌러 가는 거고, 그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뭐 마찬가지네. 회사는 돈 벌러 있는 거니까. 그죠? 1번은 탈락. 그러니까 2차적은 맞는데 공식이 아니다. 비공식적 사회기관. 2번. 자, 역할 갈등. 자, 역할 갈등은 어떤 거니? 그냥 뭔가 막 고민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고민의 내용을 봐야 돼. 그치? 역할 갈등은 뭐니? 외부에서 나에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역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야. 내가 좋건 싫건 간에 나 이거 할까 이게 아니야. 이건 내가 그냥 고민하는 거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거죠.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또는 이 선수의 아빠로서 이 선수의 감독으로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지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할이 부여되면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위는 하나인데 서로 상반된 역할이 요구되는 거죠. 선생님인데 이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좀 빡세게 다뤄주길 바라고, 애는 좀 되게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역할인 거고, 그렇죠? 학생이 어떤 요구사항을 받는 것도 역할인 거란 말이야. 근데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경우죠. 뭐 나는 미대를 가고 싶은데 아빠는 나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신다. 그럼 나는 다 사업하죠. 물려받아야지, 그치? 뭐하러 미대를 가, 힘들게. 이건 나중에 물려받고 나서 이제 따로 하면 되죠. 몰래. 그래서 내 거 만들고 나서. 그래야지.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역할 갈등이 아니죠. 이건 나한테 요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 내가 원하는 거고. 요거는 요구된 게 맞죠. 야, 넌 내 새끼니까 아빠 말을 따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부모의 요구사항이었으니까. 이건 요구사항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뭐에 불과하다? 고민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을 볼게요. 니은하고 리을. 니은. 갑은 광고회사 제주중 세계 일주 여행을 결심했다. 장기 휴가에 대해서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한다. 야, 이 고민이 역할 활동은 아니지. 내 역할에 세계 여행 가는 건 아니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다만 내가 회사원, 이거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한 거지. 하나는 역할, 하나는 원하는 거. 이거 역할 활동은 아니야. 그냥 고민에 불과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퇴직을 결정을 했고요. 리을의 갈등은 어떨까? 갑은 자신의 퇴직에 대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 요건 어때요? 요 갈등은 어떨까? 물론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왔으나 역시 이것도 뭐냐니? 나는 여행 가고 싶어요. 이거였고, 또 하나는 얘는 부모님은 뭐였니? 너 그만두면 어쩌니? 뭐 이거였겠죠. 이거 역시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럼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한 거는, 그래,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였잖아. 여행 가는 건. 갈등이 아닌 거죠, 둘 다. 그냥 고민인 거죠, 고민. 그냥 이 갈등 그냥 싸우는 거죠. 이미 나는 결정을 했잖아, 가는 걸로. 이제. 자, 아무튼 2번도 탈락. 자, 다음에 3번. 우리가 역할하고 역할 수행 또는 역할 행동은 다른 말이죠. 역할은 나에게 주어진 거고, 역할 행동 실제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보상과 제재는 뭐에 대한 거? 역할 행동에 대한 거. 역할 수행에 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거죠. 보상을 받든. 그럼 볼까? 디귿. 퇴직. 그 다음에 비은 뭐예요? 소득. 자, 봐봐. 디귿의 퇴직은 내가 제재를 받은 거니? 어떨까? 난 보상을 받은 걸까? 자, 퇴직은 내가 왜 퇴직을 다니니? 세계 일주 여행을 결심하고 퇴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직을 당한 거지. 그죠? 그리고 스스로 근데 이거는 잘린 게 아니지 또. 그죠? 스스로 그만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자라고 보기 힘들겠죠, 일단은. 그러면 밑에 거. 비음은 어때요? 소득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겠죠. 내가 이제 출판을 해서 잘 했으니까 보상을 받은 거지. 내가 작가라서 보상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그렇다고 디귿이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는 아니야. 왜? 내가 뭐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닌 거니까. 이건 제재라고 볼 수 없겠죠. 내가 여행 가기 위해서 포기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비용인 거죠, 그냥. 이 정도는. 상관없고. 미음. 미음.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음은 뭐예요? 이음? 베스트셀러 작가.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기도 해. 그냥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대. 이거는 그래. 이 좋은 반응은 뭐냐 그러면? 이 좋은 반응은 뭐예요? 보상이지. 그치? 보상이야. 내가 역할 행동이 좋은 반응, 내 역할 행동은 뭐니? 열심히 글을 썼다야. 에세이를 발간하고. 그게 내 역할인 거고, 역할 행동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에 대한 보상인 거 일종의. 대가죠, 대가.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것도 좀 틀렸네. 자, 그러면, 이응.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역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가로서 역할을 한 건데 그에 대한 좋은 반응 나왔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그치? 그런 개념인 거고. 10월 청소년. 답은 간단한 5번이네요. 청소년은 귀속지위 맞지? 왜 귀속지위가 있고 성취가 있는 성취는 노력을 통해 얻는 거고 귀속지위는 살면서 얻는 거고 그냥 또는 타고나거나 또는 살면서. 그치?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예요? 나왔네, 드디어. 기능, 갈등, 상상. 그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지? 관점. 뭐 있었어? 뭐 있었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죠? 요거 두 개는 무슨 관점? 거시. 요거는 미시. 요렇게 본 거죠, 지금. 일단은 사회 구조를 본다. 그죠? 여기는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여기에서 좀 더 쉽다고 했잖아, 이게. 이거 뭘 보는 거니까. 그 개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을 보는 거죠. 그치? 이 개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을 개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뭐 A, 또는 B, C, 여러 받아들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불렀어, 이런 것들을? 상황선이라고 불렀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로 인해서 모든 사회현상이 만들어진다. 야. 그러니까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받아들일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런 것들. 그치? 간단한 거고. 기능론은 어떤 거고? 우리가 아까 했었던 요 사회 숫자론과 대단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뭐 균형, 뭐 통합, 안정 이런 걸 좋아하고 우리 사회는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그 사회는 뭐와 같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다. 우리 개인은 뭐고? 세포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 속에 잘 녹아 들어갈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뭘 강조해? 사회화를 되게 강조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해야 될 테니까. 그치? 근데 이제 제대로 적응이 안 되면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각종 사회 문제는 보편적일 수 있어요. 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꼭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잘 들어갔다면 문제 없을 텐데 잘 못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병리 현상. 잠깐 아픈 거.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럼 대책은 못하게 하거나 통제 또는 다시 들어가게 도와주는가 재사회화 이런 것도 해결하는 거지. 갈등론은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모수 상태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균형, 통합, 안전이라고 니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강제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거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마치 좋은 포장지를 싼 거에 불과하다. 내용물은 썩어 있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치? 사회와도 뭐로 보는 거니? 그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재생산하는 방법. 그죠? 너네들이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 놓고 코스를 따라가면 나는 그냥 피지배계급으로, 너는 지배계급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바로 사회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도 바라볼 때 얘네는 기본적으로 썩어 있으니까 모든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그 문제가 잠깐 아픈 게 아닌 거죠. 이미 근본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치? 그러면 우리 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잘못된 사회 구조 다 깨버려야겠지.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이 좀 없어질 거고, 그럼으로써 사회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국가가 없어진다.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된다. 이게 갈등론의 입장, 마르크스. 그치? 자, 요 내용인데 한번 풀어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약간 문제를 좀 꼬아놨어 지금. 4번 한번 해볼래? 자, 우리 한번 볼까? 자, 사람을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거 어떤 거죠? 상, 그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지? 사회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상 항상성이 있다. 이게 기능론. 그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균형, 통합, 안정을 지향한다. 그래서 내가 좀 아파도 이 아픈 건 잠깐이고 다시 약먹하면 다시 나아서 원래 균형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만 이제 아프기 전과 낫고 나서 내 몸이 완벽히 같을 수는 없겠죠.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 그래서 사회가 변하긴 하는데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져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사회는 희소같이 둘러싼 집단 간 대립관계이다. 갈등론.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갈등론. 그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이건 이제 누가 누구를 까는 거니? 갈등론의 입장에서 기능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이렇게 이용되는 논리가 바로 기능론이야. 근데 이 말을 기능론자가 말을 할 리가 없겠지. 그죠? 갈등론자들이 기능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갈등론자들이 기능을 깔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이게 좋은 거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하는 척을 하는 거다. 됐지?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이제 내용하고 좀 관계없이 이게 함정이 되는 보기가 좀 있어요 지금. 자, 1번을 먼저 봐봐. 가에는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의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를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봐보세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예한 게 A하고 B예요. 즉 구조적인 측면을 보는 게 A, B란 말이야. 그럼 A, B가 뭐가 될까? 기능 발등이 되는 거죠 뭐. 순서는 모르겠으나. 그럼 C는 아니요 그랬네? 그럼 C는 구조를 보는 게 아닌 거거든? 그럼 뭘 본다는 거니? 개인을 본다는 거죠. 그럼 C가 뭐야? 이거예요. 상승과 상호작용. 그죠? C가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아는 거야 지금. C가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인 거구나. 그치? 다만 이제 기능 갈등이 뭔지는 모르는 거고. 그럼 가에는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는가 들어갈 수 있겠죠. 예해야 그게 C로 오는 거니까. 없다고 하니 틀린 거죠. 탈락 1번은. 자, A가 만약 갈등론이라면, A가 갈등이라면 가에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가에 그 말을 넣었을 때 A만 보면 어때? 되지. 갈등론인 거니까 요거는 기능론인 거니까 아니오로 가는 게 맞잖아. 근데 문제는 뭐가 돼? B가 되죠 지금. B도 뭐가 돼버렸어? 아니오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함정이야 지금. 그러니까 A가 갈등론이라고 봤을 때 가에는 이 말을 넣었을 때 A한테는 맞아 좋다 이거야. 갈등론 됐네. 근데 그럼 B를 봐야겠죠. B. 그럼 B에는 뭐로 봐야 돼? 얘로 봐야 돼. 이게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봐. 실선으로. 그래 이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뭐라는 거야. 둘 다. 양쪽을 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함정.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낚아채야 돼요. 오늘 낚시, 낚으려는 거니까. 반대로 B가 기능론이라면 B가 기능이라면 나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관계에 주목하는가 가 들어갈 수 있다. B가 기능론이라면 맞니? B가 기능론이라면 나에는 이 말에 들어간다. 자, 이 말은 지금 나에 들어간 요 3번의 대답, 요거는 요거잖아, 지금. 이건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지금. 그럼 나에 들어가면 안 되죠? B가 기능인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치? 나에서는 얘로 한 게 B로 갔잖아. 그럼 이거 갈등론이란 뜻인 건데, 그거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죠? 4번 C는 A, B와 달리 해이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죠.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을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야, 해석하는 게. 그 얘기는 능동적이고 자율적 인간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1번에 있는 말하고 4번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금. 뭐 능동적이다, 자율적이다, 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다. 같은 말인 거니까. 탈락. 5번. 나가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서나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가? 라고 한다면 B가 뭐가 돼요? 갈등론이야. 그죠? 그럼 A는 기능론으로 가면 돼요. 그랬을 때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을 받지. 갈등론자들로부터.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해서 답은 5번. 됐네요.